타라 입구라는 말 아시죠? 직역하자면 아시아를 벗어나 구라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유럽처럼 선진국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썼던 말이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축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늘 자신들의 수준은 이미 전 세계 강호들과 대등한 수준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시안컵 같은 작은 대회에서 1등은 확실하다는 왜곡된 자신감을 비춰왔죠. 그런데 일본은 뭔가 항상 무언가를 탓해야만 마음이 놓이나 봅니다. 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 바쁜데요. 민족성이란 게 이런 걸까요? 최근 아시안컵 8강에서 충격 탈락한 일본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남탓 공방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개 선수가 자국 출신 감독을 작심 비판함은 물론이고 선수끼리도 서로 열정이 부족하네, 언론의 저주를 받았네 하면서 흉보질 않나 이강인의 절친이자 에이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쿠보는 대회를 마치는 소감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돌연 내 월급은 소속팀에서 주는데 대표팀이 오라가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며 귀엽고 저 밑바닥을 찍고 마는 인성을 보여주고 마는데요. 나라를 위해 뛰는 대표팀 선수로서 힘들다거나 지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동료 선수들의 기강을 다잡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발언과는 품격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뿐만 아닙니다. 아시안컵이 완전히 끝나서 대표팀이 해산하기도 전에 구라파에 있는 소속팀 경기에 출전하는 개판 5분 전의 모습도 연출됐는데요. 단 한 명의 선수만 이래도 문제 삼을 한심할 수준의 모습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하나같이 다 에이스 소리를 들으며 온 일본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았던 어린 선수들이라는 점이 정말 깜짝 놀랄 지경인데요. 아무래도 구심점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일본의 어린 놈의 선수들이 정신교육을 한번 받아야 할 것 같죠. 그래서일까요? 일본과 한국 대표팀을 모두 상대해본 호주 대표팀 선수가 8강 패배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팀을 비교하며 적나라하게 비교한 인터뷰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회 전부터 대회 내내 한국을 조롱하기 바빴던 일본 대표팀이 아사리판이 되어버린 현 상황과 함께 한국과 일본 모두를 상대해본 상대 선수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일본은 대회 전부터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럽 무대를 누비고 있는 해외파만으로 베스트 11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초우화 군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왔는데요. 지난 월드컵에선 독일과 스페인을 제압했고 최근 A매치에선 11연승을 달리며 엄청난 경기력까지 자랑했죠. 뿐만 아니라 아시안컵 전까지 피파 랭킹을 17위까지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베트남전 당시 한 차례 역전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거든요. 2차전 이라크전에선 이른 시간 선제 실점을 내준 다음 종료 직전에야 간신히 만회골을 넣어 무득점 패배를 모면했고요. 3차전 인도네시아전에서도 무실점 클린시트를 달성하지 못했죠. 16강 바레인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승 후보국이라 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았죠. 결국 차달이 나고 말았는데요. 한국과 일본에 가려졌지만 언제나 중동을 대표하는 강국이었던 이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모리타 선수의 득점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전 돌입 이후 이란의 힘과 기술에 밀리며 일방적으로 공격을 허용하다 동점골을 얻어맞았고 종료 직전 통안의 페널티킥 헌납으로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일본은 아시안컵 8강에서 고배를 마시며 고개를 훅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회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아시안컵은 일본에게 팀적으로는 물론이고 선수 개인적으로도 실패만 가득한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 섞인 표현이 아닙니다. 서양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가 말하는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평가인데요. 소파스코어는 아시안컵 기간 동안 매 경기가 치러질 때마다 선수들 평점을 매겨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국 선수만 이강인, 손흥민, 황인범이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일본이 말하는 그 전설의 1군 선수들은 언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호지산 전지훈련이 아직 덜 끝난 걸지도 모르죠. 그런 와중에 일본은 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래알 구성이라는 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래 인성이라는 것은 팀워크라는 것은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하하호호 좋기만 하죠. 하지만 사상누각으로 쌓아올려 허울만 좋은 팀은 조그마한 자극이 있어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번 이란전 패배에도 일본팀은 심각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은 이란전 선취골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모리타 히데마사가 공개적으로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대표팀 감독을 저격한 겁니다. 자기는 골도 넣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 감독 탓이다를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긴 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 언론들은 이를 받아줍니다. 언론들이 앞다퉈 모리야스 감독의 지도력을 질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외 파들로 구성된 역대 최고의 대표팀이 모리야스 감독의 용병술 부재로 이란에게 패배했다는 지적인데요. 참 웃기는 스십니다. 바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선 16강으로 이끌며 명장 대접을 해주던 상황이 순식간에 아시안컵 4강도 진출하지 못한 졸장으로 바꿔 파직하는 겁니다. 일본에선 감독 경질 여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모리타와 여론을 따라 감독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에이스 선수들도 앞다퉈 가세합니다. 선수들이 주어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 컨셉을 공유하지 않았다.
벤치에서 조언이 없었기 때문에 패했다고 말이죠. 물론 감독은 절대 욕먹지 못하는 천상계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현재 감독이 경질 여론에 휘말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에이스 선수들의 공개 비판은 감독에게 독약과도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겁니다. 모리타가 아시안컵 종료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월드컵 무대에서 영예를 얻기도 했던 은사 모리아스 감독을 궁지에 몰아놓고 자신만 살겠다며 주랭랑을 치는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한데요. 놀랍게도 감독은 이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듯 눈을 꼭 감고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에 따르면 감독은 선수들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큼의 컨셉트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하죠. 참 이게 일본 문화에 민낯인 걸까요? 안 되면 남 탓을 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아 도망간 선수, 대회 전부터 팀워크 정신이나 애국심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망언만 내뱉다 실력은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해산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강인 절친으로도 알려진 쿠보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쿠보는 사실 아시안컵을 앞두고 논란의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라있던 상태였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리그 중에 아시안컵이 열리는 게 나로서는 아쉽다. 결국 나에게 돈을 주는 팀은 소시에다드다. 분명하다. 반면에 이런 토너먼트는 소집되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하기 때문에 가야만 한다. 내게 월급을 주는 소시에다드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라에서 오라니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라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냥 정신상태가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후보가 이강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살펴봐도 뭔가 소위 말해 감정이 상해 있는, 그러니까 질투심이 보이는 부분이 많이 관찰됩니다. 후보는 이강인 선수가 바레인전에 멀티콜을 터뜨린 활약을 봤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한국전은 보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다. 이강인은 골을 넣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다. 그런 선수가 2골을 넣으며 2득점을 했다고? 라며 놀라게 된다. 유럽에서 뛸 때 일본 대표팀 동료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며 비슷한 감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묘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쿠보는 이강인과 다르게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계속 실수가 나왔고 결국은 남탓만 하다 끝난 대회를 만들었죠. 뿐만 아닙니다. 주장의 품격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선수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먼저 내빼는 듯한 남탓으로 한 차례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던 리버풀 소속의 엔도 와타루는 끝까지 헛소리를 합니다. 큰 대회든 작은 대회든 무언가에서 1등을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월드컵 우승을 위해 뛰겠다라며 아시안컵은 신포도라는 듯 작은 대회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남긴 겁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와는 감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인데요. 리더십 그리고 팀워크 정신이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더로서 우리 팀이 위기에 놓였을 때 동료들에게 힘을 줍니다. 대회 중에는 선수들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을 위해 응원해달라,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 뛰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다 등등 셀 수 없는 발언과 우리 선수와 관중뿐만 아니라 상대편 선수와 관중까지 살뜰히 챙기는 행동을 통해 우리 소니가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인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지난 아시안컵을 돌아보며 아쉬운 점도 자랑스러운 점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할 시점이 됐습니다. 멋진 실력과 인성과 포기하지 않는 투혼의 열정을 지닌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